자, 교재의 307쪽 봅시다. 되죠? 네. 됩니다. 이 재밌도 않은 이 내용에 양이나 작나 얼마나 뭐 그래 복잡한지. 예. 우리 저도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지만은 저도 이 개인적으로 이거 하면 굉장히 싫어요. 워낙에 양도 많은데다 너무 자주 바뀌죠. 그러다가 전달하는데 엄청난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좀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양 많은 걸 어디에 뭐가 어디에 가는지 모른다 이 말. 여기에 있는 분들 대부분 처음에 다 그래요. 그러다가 체계도까지 서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빼대를 잡자는 이야기다. 빼대를 잡아야 빨리 내용 파악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시험에 좋은 점수를 받도록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체계도가 어느 정도 작성이 되고 나면은 요약집을 할 때도 이거 가져오라 해가 계속 반복시킬 거예요. 작년에는 실컷 선 안 않고 알아서 반복 좀 하세요 했더니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물론 저한테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거 적을 때 시행 방법 옛날에는 이래 안 적어줬습니다. 어떻게 했냐? 5개. 궁금하면 책 봐. 그러니까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귀찮지만은 정말 귀찮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예. 다 써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라도 바라고. 체계도만 작년에 보고 체계도를 중심으로 공부한 분이 62.5가 나왔어요. 그거 보면서 제가 많이 반성했습니다. 아, 이양 해주는 거 좀 성의껏 해주자. 그래서 올해는 마음을 바꿨어요. 귀찮지만 성의있게 해주자. 이것 때문에 몇 사람이 더 학교 갈 수 있다. 그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작년처럼 시행방법 5개, 시행자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까? 네. 예, 자 그렇게 하시고 307쪽에 보시면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공공시행자라고가 있죠. 자, 이 부분은 시험에 딱 한 번 나왔는데 지금은 보면 더 헷갈려요. 지금 이까지 본 것만 더 헷갈린데 이거까지 들어가 보면 더 헷갈리니까 5, 6월 달에 갔었으면 자, 그 다음 페이지 308쪽까지 다 5, 6월 달에 예? 8024. 차를 걸을 때는 전화를 받더니 그리고 또 아반떼하고 차다 뺐어요. 그 차가 나가야 되잖아. 차 빨고 오세요. 차 그 혹시 때나 자 307쪽과 308쪽은 5, 6월달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309쪽은 사업 대행자 지정 등이라고 되어 있죠.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5, 6월달 이후로 자 넘어가시고 자 310쪽까지 5, 6월달 위에 가시고 자 311쪽에 가면은 계약 방법과 시공자 선정 및 자 공사비 검증 요청이라 되어 있죠. 자 계약 방법이다. 자 정비 사업을 하려면은 자 우리가 각종 공사 계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 계약을 어떻게 하라고 정해져 있어요. 자 읽어보시면 추진위원장 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줄칩니다. 계약, 공사 계약이든 용역 계약이든 물품 구매, 제조 등을 포함해서 체결하려면 자 일반 경쟁에 붙여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일반 경쟁. 다만 계약의 규모, 재난 발생 등 대통령이 하는 경우에는 줄칩니다.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이게는 줄여서 지명 경쟁이다 이렇게 합니다.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줄치면 돼요. 자 내려가서 시공자 선정이라고 했죠. 예.
시공자가 뭡니까? 시공자가 공사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원칙적으로 조합이 사업의 시행자가 되지요. 자, 그러면 조합이 여기에 재개발 사업에 필요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공자를 어떻습니까?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1990년대 재개발 사업을 제가 할 때는 조합장이 탁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얘기, 각 시공사를 만나러 가요. 만나러 가서 우리 아파트, 우리 주민에게 필요한 아파트를 잘 지어줄 건지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아파트 공짜로 몇 채 주느냐 그것부터 알아봐요. 그러니까 A사가 예를 들어서 10개 주고 B사는 5개 준다 하면 무조건 A사가 선정돼요. 왜? 저한테 10개 주니까. 보통 그때 당시에 재개발 사업하면 아파트 10채씩 받았습니다. 조합장이면. 예. 그 조합장이 10채 받아가지고 또 지가 다 물라 하면 또 힘들죠. 그러니까 지 측근들 감사 이사 있죠. 한 채씩 줘요. 그리고 자기가 한 5개 묻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공사가 제대로 된 공사 됩니까 안 됩니까?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해버렸어요. 시공자 선정을 어떻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번에 조합이 시행자인 경우 시공자 선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줄칩니다. 조합은 조합 설립인가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수의계약, 수의계약을 하면 2회 이상이 경쟁입찰이 유찰이 돼야 수의계약이 됩니다. 의 방법으로 자, 그까지만 줄치시고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시공자 선정해야 되고, 다만 대통령이지 않은 규모, 자, 갈로한 줄칩니다. 조합원이 100인 이하인 자 정비사업, 이는 규모 작지요? 100인 이하니까 이는 조합총회에서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토종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한다. 우리 토종 소유자 같은 경우에 자, 오래된 상업지역 같은 경우 토종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 시행하죠. 자, 이럴 때는 자, 줄칩니다.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받은 후 규약에 따라 그까나 줄친데요.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합니다. 자, 시장군수 또는 지정개발자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는 어떻게 선정하느냐. 시장군수이 직접 정비사업 시행하거나 토주택공사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 지정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줄칩니다.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후에 경쟁입찰 수의계약 방법으로 그까면 줄치면 돼요. 건설업자 등록 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되는데 선정 방법이라 되어 있죠.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자, 관리처분 계획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관경 개선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시공자 선정할 때는 그 다음 줄칩니다. 주민대표회의, 토종 소유자 전체 회의, 대통령이지 않은 경쟁입찰 수의계약 갈로 떼놓으시고 방법으로 시공자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공자를 추천한 경우에 사업시행자 추천받은 자를 선정해야 한다까지 줄친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주관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은 주로 시장군수 등이나 토주택공사 이런 데서 하죠. 그럼 이 사람들이 시공자 선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에 선정하는데 자, 이럴 때 그게 주민대표회나 토종소유자 전체회라는 거 있죠. 그건 뭐냐? 주민 참여기구입니다. 시장군수 토주택공사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민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구가 주민대표회나 토종소유자 전체회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런 시공자를 선정해 주십시오. 추천할 수 있죠. 추천하면 추천자를 선정해 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고 공사계약 체결 시 철공사 포함. 사업의 시행자는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자, 줄칩니다. 시공자와 공사 계약에 관한 체결할 때는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옛날에 90년대 재개발할 때는 철거업자 따로 시공자 따로 하니까 이중으로 부정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도 확 그렇게 못하도록 아예 시공자와 공사계약 체결할 때 시공자에게 철거까지
철공사까지 계약을 해라 이 뜻입니다. 자, 5번의 시공자 선정 시 금지 행위나 6번의 시공보증서 조합 제출 의무 다 5, 6월달 밑에 공사비 검증 요청이라 되어 있죠. 다 5, 6월달에 보시면 돼요. 자, 옆에 지금 3절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등 찾았습니까? 네. 자, 그 부분에서만 두 문제가 나옵니다. 조합에 관한 것만 두 문제가 나오는데, 자, 그 조합에 관한 것만 해도 뭐 6문제 다 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만큼 그 내용이 많습니다. 거기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정비사업 조합이다라는 뜻은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자, 이런 두 가지 사업. 중앙개선 사업은 민간 시행이 안 된다 그랬죠. 그 조합 설립하지 않습니다.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을 시행을 하기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가 모인 단체를 뭐라 부른다? 조합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물론 자 예외가 하나가 있죠.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죠. 네.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일 때는 자 조합 설립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럴 때는 자 조합을 설립한다, 설립하지 않는다. 설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자 토종 소유자 20인 미만이 아닌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조합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자,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가 되고 나면은 바로 조합부터 설립하는 게 아니고 예비 단계부터 만듭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부터 구성합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예비 단계예요. 준비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구성하느냐? 자, 위원장 그리고 위원 해서 5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토지 등 소유자 가반수 동의받고 시장 군수 등의 승인받아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면은 준비 업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철거되는 건물들 이런 거 권리관계 다 증명하는 준비서면 다 만들고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필요한 서류를 다 만들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사업시행계획서 만들어서 인가받죠. 이때 들고 와야 할 서류가 뭐 가방에 몇 개 아닙니다. 한 트럭을 들고 와요. 네, 실제로 재개발 사업 같은 거. 만일 재개발 사업이 좀 규모 있고 1000호 내지 2000호 정도의 자 오래된 건물 헐고 거기 아파트 한 몇천 세대 들어가죠. 그럼 준비해야 할 서류만 해도 한 트럭이요. 그거 들고 들어가가지고 인가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1단계부터 구성해서 준비 업무를 하고 준비 업무가 마무리되면은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 받습니다. 이 동의는 굉장히 중요하죠. 안기 프린트도 있습니다. 자,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립 동의는 토지동 소유자 자 4분의 3 이상 동의받고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받아요. 자, 재건축 사업을 위한 조합을 설립하려면 재건축 사업은 자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됩니다. 단지 안에 아파트 단지 안에 받는 것과 아파트 단지 옆에 인접지 있죠. 이게 붙어 있을 때 이것도 같이 재건축해야 돼요. 네.
자, 단지 안에만 재건축하는 것이 좋을까요? 인접지를 포함하면 좋을까요? 인접지 포함하면 면적이 넓어진다. 그 생각하죠? 전혀 안 그렇습니다. 최악의 재건축이 이거예요. 인접지 포함한다. 인접지 포함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인접지에다 있죠. 여기 아파트 단지를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여기서 발생되는 개발 이익을 일부를 자기 개발 이익 일부를 인접지에다 뭐 해줘야 된다?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최악이죠. 자 그래서 단지 안에 이제 받는 동요권이 각 동별 자 구분 소유자 의결권에 과반수 동의받아야 되죠.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의결권 필요 없고 구분 소유자 과반수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 면적 4분의 3 이상 받아야 됩니다. 단지 하는 지역에 들어갈 때는 여기 있는 토지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받아야 돼요. 자 이렇게 설립 동의받고 그 다음에 창립총회 개최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 받고 나면은 이날부터 30일 내에 설립에 필요한 등기를 해야 법인으로서 어떻습니까? 성립되죠. 이런 절차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조합의 설립 업무 추진의 구성의 1번 조합 설립 업무 봅시다. 시장 군수 등 토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자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자 줄칩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 시행할 경우 그러하지 않다 했죠. 자 토지 등 소유자 재개발 사업 시행할 때는 조합 설립하지 않습니다. 자 밑에 추진위원회 구성에 자 봅시다.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줄칩니다. 정비구역 지정고 시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운영규정에 대한 토종 소유자 과반수 동의받아 조합 설립 위한 추진위 구성해서 거줄 끝에 시장 구성이 뭘 받아야 됩니다? 승인받아야 예비단계가 구성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이번에 추진위원회 동의자 조합 설립 동의간주나 그 부분은 5, 6월 달에 보면 되고 3번에 공공지원을 시행하는 추진위 구성이라고 나가 있죠. 자, 줄칩니다. 정비사업에 대해서 공공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추진위원회 주된 역할이 준비 업무를 하는 거죠. 이걸 공공지원해 줍니다. 한국토주택공사 같은 데서 대신 준비 업무를 해줘요. 그럴 때는 추진위에 구성할 필요가 없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예요. 여기 재개발 지역인데 갑이 또 을이 병이 자 이 서로 조합장 해물려고 추진에 다 구성해버리죠. 서로 경쟁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서로 경쟁하다 보면은 사업박치밖에 안 하겠죠. 네. 그러면은 관할청에서 너 추진에 구성하지 마. 알겠습니까? 하지 말고 자 한국토주택공사가 준비 업무를 대신해 준다. 이럴 때는 구성하지 않습니다. 자 추진위원회 기능이라고 되어 있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업무 수행하는데 자 박스 갈로 묶고 보시되 옆에 씁니다. 준비 업무라고 하면 돼요. 자 사업에 필요한 준비 업무입니다. 전부 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변경.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라는 것은 자문회사입니다. 자 정비사업을 하려면은 조합원이 토종 소유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전문적 지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전문적 지식이 가진 사람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이 자문회사 선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설계자 선정 변경, 계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 작성, 조합 설립과 받기 위한 여러가지 준비 업무. 그 밖에 5번에 1번 추진의 운영규정 작성이나 토종 소유자 동의서 접수받는다든지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한다든지
조합 정관 초안 작성한다든지 이런 준비 업무를 하는 것이 준위원회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밑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때는 줄칩니다. 추진위원회 승인받은 후 경쟁입찰 수익에 따라 선정합니다. 그렇게 줄쳐보시고, 자, 창립총회 조합 설립에 의한 창립총회라고 되어 있죠. 창립총회 개최 시기 줄칩니다.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 동의받은 후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동의받고 인가받기 전에 이때 개최라는 뜻이죠. 자, 이번에 창립총회 소집 방법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페이지 양갈로 보내 창립총회 의사결정까지는 전부 다 5, 6월달 이후에 보시면 되고, 거기에 5번, 6번, 자, 그것도 다 그 페이지 5, 6월달에 보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조합 설립인가 찾았습니까? 자, 여기 동의요건에 관한 거예요. 재개발 사업의 동의요건,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줄칩니다. 토지동 소유자 3회 3 이상,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 시장무수 인가받으면 자, 조합 설립 동의가 됩니다. 자, 그래서 1990년대 우리나라에 처음 재개발할 때는 이 동의요건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5분의 4였어요. 5분의 4. 지금은 3, 내렸죠. 예. 그래서 옛날에 재개발할 때는 반대자 있었죠. 반대자. 반대자 알받기 못했어요. 재개발은. 5분의 4만 동의받으면 되니까 반대자들 재산은 수용을 해버렸어요. 재개발은 옛날부터 알밖에 없었습니다. 자, 재건축은 좀 달라요. 재건축 사업의 동의요건 찾았습니까? 주택단지 안에 봅시다.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갈로 띄어놓으시고 조합을 설립할 때는 주택단지 공동주택의 다음 줄칩니다. 각동 줄치고 갈로 띄어놓으시고 별 구분 소유자 가반수 동의, 또 갈로 띄어놓으시고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3의 3 이상, 토지 면적 3의 3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 시장문수 인가받습니다. 단지가 아닌 지역이라 되어 있죠. 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에 포함될 때는 주택단지 아닌 지역의 자, 줄칩니다. 토지 건축물 소유자 3의 3 이상, 토지 면적 3분의 3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재건축 사업은 단지 안에 받는 것과 단지 밖에 받는 것이 다르죠. 그 옛날에 90년대 재건축은 전원동입니다. 전원동. 재건축 전원동이에요. 한 사람이 또 반대하면 한다 못한다?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자, 반대자들이 대부분 뭘 했느냐? 알박기를 했습니다. 알박기.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일했던 재건축에는 자, 거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이가 그때 당시에 40서인가 그랬어요. 노총각이고. 예. 노모하고 둘이 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고시공부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원 동의받아야 되니까 자기 혼자 반대했겠죠. 무슨 물론 네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이 아파트가 몇 평짜리냐? 9평짜리. 자, 지금 돈으로 1,800만 원 정도의 감정가 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뭐 을도 있었고 병도 있었고 정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반대해서 그때 당시 6,500만 원씩 받아갑니다. 많이 받았죠. 그런데 갑은 안 된대. 지는 6,500가 택도 없다고. 그럼 얼마를 달라? 5억을 달라. 지금 돈으로 50억. 50억 달러. 1,800원짜리 들고 50억 달러예요. 법이 저는 동의받아야 되죠. 법이 이러니까 결국은 줘야 된다. 그래서 판사가 설득 해가지고 3억 줬어요. 그때. 지금 돈으로 30억. 네. 자, 그러니까 지금은 30억 이상의 가치가 되죠. 그렇게 돈을 줍니다. 누구 돈으로? 조합은 돈 다 줬어요. 네.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다 일어났겠죠. 그래서 법을 바꿉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5분의 4로 바꿨다가 지금 얼마로 바꿨다? 4분의 3으로 바꿨어요. 자, 그래서 옛날 재건축은 저런 동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결국 그 사람은 그때 당시 조합원들이 끝까지 지금까지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자기들 생돈을 줬으니까 가만히 안 두겠죠. 예. 지금도 주민등록 조회하면 옛날 아파트 주민등록 그대로 나옵니다. 이전 절대 안 했어요. 예. 왜? 주민이라면 차 들어오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인생도 제대로 된 인생이 아니죠.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뭐 어디에 자연인 댁에 있겠죠. 그 돈 3억의 현금은 은행에도 넣지도 못해요. 왜? 주민등록이 아무도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지는 집단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돈 매일 그 만원짜리 3억치 들고 전국을 안 헤매겠습니다. 뭐 방법이 없지. 예. 은행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예. 자,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도 재건축하는데 저 정도 배포 없으면 알바밖에 하지 마세요. 저 정도 배포 없으면 알바밖에 택도 없습니다. 그냥 자 조금 더 더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나아요. 자, 내려가서 3번에 재개발 재건축 조합 설립 후 인가반상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줄칩니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조합은 3분의 2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장으로서 인가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얼마 동의받아라? 3분의 2 동의받아야 됩니다. 자, 그 옆에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보충학설에 역시 경미한 상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걸 보면 못 맞춘다 이 말이야. 그래서 버리세요. 틀림없이 이건 이 책에 이게 넣었다는 거는 시험에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 또 탁 넣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뭐 보면 된대? 끝말 잘 보면 돼. 끝말. 예. 자, 그 다음에 4번에 추정 분담금 통보는 버리시고, 자, 토지 등 소유자 동의 방법, 동의사주 산정 방법.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4분의 3 받아야 되고 이런 동의 방법 있죠? 동의사주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봅니다. 자, 동의 방법부터 봅시다. 토지 등 소유자의 줄치입니다. 동의. 가로 떼놓으시고는 서면 동의서에 토지 등 소유자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4본을 첨부해야 된다. 그렇게 줄쳤어요. 자, 그래서 동의를 할 때는 서면 동의서에 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인장을 찍습니까? 지장이라 해놨어요. 손도장을 찍어야 돼요. 자, 이것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90년대에 정비사업 할 때는 인장만 찍도록 되어 있어요. 그냥 동의서에 도장을 쿡 찍는데, 자, 이렇게 5분의 4, 그때 당시에 이거 재개발은 5분의 4죠. 5분의 4 동의받아야 조합이 설립되니까 조합장이 동의를 받는데 5분의 4가 안 돼요. 그럼 5분의 4를 맞춰야 되겠죠. 네. 그래서 조합장과 직원, 여직원이 어디 가서 도장을 수백 개 파옵니다. 조합은 이름 도장. 밤새도록 저가 찍고 앉아있어요. 전국의 모든 조합이 그런 짓을 하니까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바꾼 것이 아니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요. 자, 인감증명서 첨부를 하니까 여러분이 20년 동안 저 사업하는데 동의를 수백 번 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다 뭐가 들어가야 돼요? 번거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뭐로? 지장으로 바꿨는데 이것도 뭐합니까? 처음에 지장할 때, 자, 그냥 아무 사람 지장 계속 찍고 있어요, 저희가. 예, 요거 찍었다, 요거 찍었다, 요거 찍었다. 하여튼 별의별 방법을 다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바꿨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장만 찍어라 이랬는데 이것도 많이 하니까 지장을 찍는데 서면 동의서 있죠? 이 서면 동의서 검인을 받은 거, 관할 관청에서 검인한 서류 있죠? 여기에 찍도록 해놨어요. 위조 못하도록. 예.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자, 이번에 서면 동의서 작성 방법과 효력이라고 되어 있죠? 네.
자, 서민동의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자, 거기에 1항의 자, 31조 1항 및 35조 2항부터 4항까지 규정에 해당할 때는 자, 줄칩니다. 시장, 군수 등이 대통령이 제안한 방법에 따라 검인한 서민동의서를 사용해야 되며 검인받지 않은 서민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바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면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이 박스 안에 있죠. 자, 거기에도 1번 주간경계선 사업이나 자, 재개발 사업은 어떻게 동의자 수 산정하느냐. 1번 줄칩니다. 한 필지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의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종 소유자라 산정할 것. 줄쳤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공유관계일 때는 몇 사람? 한 사람. 2번 내려가서 줄칩니다.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토지 소유자와 해당 토지 지상권자를 대표한 1인을 토종 소유자 산정합니다. 자, 그러면은 토지 소유권에 지상권까지 같이 있다. 몇 사람? 한 사람. 3번에 줄칩니다. 1인이 다수의 필지의 토지나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 수에 관계없이 토종 소유자 한 명으로 산정할 것. 줄쳤어요? 네. 자, 이거는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지고 있을 때예요. 그럴 때 몇 사람? 한 사람. 자, 4번에 줄칩니다. 둘 이상 토지 건축물 소유자가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종 소유자로 산정할 것. 줄쳤어요? 그 네 번째 거 이거예요. 자, 이 가벌이 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고 또 이 건물은 가벌이 똑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유자가 동일한 공유 물건이 여러 개 되죠? 그럼 이 전체를 몇 사람? 한 사람 산정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 재건축 사업의 경우 봅시다. 자, 1번 자, 줄칩니다. 소유권, 구분 소유권이 여러 명이 공유에 속할 때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합니다. 공유관계일 때 역시 재건축도 몇 명? 한 명. 2번 줄칩니다. 한 명이 둘 이상의 소유권, 구분 소유권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소유권, 구분 소유권 수에 관계없이 토종 소유자 한 명 산정할 것 줄치고 자, 한 사람 여러 개의 구분 소유권을 가졌을 때는 몇 사람? 한 사람. 3번 줄칩니다. 둘 이상 소유권, 구분 소유권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종 소유자로 산정할 것. 결국 한 명 산정해라 뜻이죠. 네. 자, 그렇게 하시고 내려가서 5번 보시오. 국공유지. 자, 줄칩니다. 국유지 공유에 대해서는 재산관리청을 토종 소유자로 산정해라 되어 있죠. 네. 네. 이런 부분은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요. 이거 그대로 안 나옵니다. 표 줘요. 이렇게 표. 자, 여기 지번 해놨어요. 일 번, 2번, 3번, 4번, 5번. 여기 토지, 건축물, 지상권. 자, 이렇게 펴주고 어느 지역의 재개발 사업의 토지 해당표다. 토지 소유자 몇 명인지 바르게 된 것을 골라라 이래 나와요. 그럼 토지 자 여기에는 토지 소유자 A, 건축물 소유자 A. 자 2번 지문은 B, C. 자 그 다음에 3번은 D, E. 자 F, G. 자 그 다음에 4번은 자 부산 부산이 아니니까 울산시.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자 NM이 자 공유관계 토지, NM이 건축물 공유관계 몇 사람? 이래 놓은
자, 그거 한 대로 하면 돼요. 그 일본에 보면은 그 재개발 주관계사 1번에 공유관계는 자, 여기에 공유관계죠. 이거 한 명, 이거 하나. 건축물도 공유관계죠. 하나. 재개발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봐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2번에 보시면은 토지 소유권 지상권이 있을 때는 몇 사람? 한 사람. B와 C 전체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한 사람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몇 사람? 한 사람. A가 여러 개 가지고 있죠? 그럼 한 사람. 자, 울산시는 어디 갈까요? 울산시. 울산시 하나. 자, 거기에 5번에 국공유지는 재산가치는 토용 소유자가 발행했죠. 그 발행했으니까 한 명. 자, N과 M, N과 M은 공유관계인데 동일한 물건을 여러 개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죠. 그럼 이 전체를 한 사람.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입니다. 그러니까 다 틀리지. 네. 아시겠습니까? 저렇게 문제를 풀어야 돼, 이거.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시험에는 요것보다 조금 쉽습니다. 지금 낸 것보다 조금 쉽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제가 모의고사 낼 때 이 부분은 어렵게 냅니다. 왜? 어려운 걸 풀면은 시험에 오는 쉬운 거는 있죠. 다 풀 수 있도록. 자, 그렇게 이 부분은 시험 내면 딱 적어놓습니다. 지금. 네. 자, 옆 페이지 갔어. 토지동 소유자 동일서 재사용 특례는 5, 6월 달 이후에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동의철의 허력 발생도 5, 6월 달 이후에 자, 조합원의 자격 등이라고 내가 있죠. 찾았습니까? 자, 조합은 봅시다.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의 조합은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의 조합은 갈로 띄워놓으시고 줄칩니다. 토지동 소유자,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 그렇게 줄쳤어요. 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마 그 위에 써놔라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말은 풀었으면은 재개발 자,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로서 사업에 찬성, 반대, 불문하고 조합원이 되지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토용 소유자는 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불문하고 재건축 사업은 자, 토종 소유자이면서 사업에 뭐까지 해야 됩니까? 동의까지 해야 조합됩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반대자는 조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으로 본다. 그게 줄쳐주시고 다만 다음에 찾았습니까? 다 삭제 없어졌어요. 법이 개정되어서 다만 다음에는 없앴습니까? 자, 밑에 박스에 보면은 세 가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다 한 명을 봐라. 조합은 이 뜻이에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 지상권의 순위 공유 속할 때는 몇 명만? 한 명. 2번 여러 명의 토지 소유자가 한 세대에 속했다. 가족이다 뜻이죠. 그러면 한 명으로만. 자, 3번에 조합 설립인가 후 가로 떼놓으시고 한 명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됐을 때도 몇 명으로? 한 명만 본다. 이렇게 보시고 자, 2번에 가면 투기가일주안의 재건축사업과 재건축사업조합원이라고 되어 있죠. 투기가일지구는 투기가 가열된 곳이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를 함부로 양도 못하게끔 제한한다는 뜻이에요. 원칙적으로 투기가일지구 아닐 때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해도 되죠.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자, 줄칩니다. 투기가일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재건축 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줄칩니다. 계속 조합 설립과 후. 재개발 사업이 시행될 경우는 가리처분 계획의 인가받은 후 해당 정비 사업의 건축물 토지를 양수한 자. 자, 가로 띄어놓으시고 양수한 자는 자 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된 이후에 재개발은 가리처분 계획 인가된 이후에 건축물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투기가일 주간에서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갈로 안에 보시면 셋째 줄에 상속 이혼으로 인한 양도 양수는 어떻게 한다? 제외. 셋째 줄에 있죠. 상속 이혼으로 인한 양도 양수일 때는 조합이 된다는 뜻이고, 자, 그다음 넷째 줄에 다만 보시면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건축 토지 양수한 자는 거래하지 않다. 조합이 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박스 안에 1번부터 쭉 돼가 있죠. 5번까지 크게 이 5가지 해당하는 양도인으로부터 양수한 자는 조합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 1번 보시면 세대원 깔로 떼놓으시고 근무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 치료 자 깔로 떼놓으시고 취약 결혼으로 세대원 모두 해당 사구역에 위치하지 않은 특별시, 광시, 특시, 특도, 시군으로 이전할 때는 이 사람으로부터 양수한 사람은 조합이 돼요. 자, 2번 상속에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자로부터 양수한 자는 조합이 되고 3번 세대원 모두 해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이 체류한 자로부터 양수한 자도 조합이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 자 1세대 자 깔로 떼놓으시고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이 몇 년? 10년 거주기간? 5년인 대통령장기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자로부터 양수한 자는 조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5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 밖에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그 이하는 전부 다 참고. 자, 이런 부분은 요즘 출제위원들이 내기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자, 이 투기가일주에서 예외로 조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예사료 1번부터 4번까지를 물어볼 거예요. 물어보는데 틀리게 되는 부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갈로가 있는 것이 틀린 거예요. 몇 번입니까? 4번이 답니다. 4번. 4번만 주의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소유 1세대 1주택자로서 자, 소유기간 몇 년? 거주기간 5년 이상인 자로부터 양수한 자는 자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 딱 주의하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자, 이제 그 이하 내용들은 다 5, 6월 달에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등기라고 되어 있죠. 조합은 법인으로 합니다. 이번에 조합은 조합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줄칩니다.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유지에 대통령장 다음 사항을 등기한 때 성립하는데 뭐 등기사항 참고하시고 자, 이제 내려가서 총개체 의결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자, 조합으로 구성된 총회를 꼭 두어야 되고 자, 총회 소집 총회 소집 원칙 총회는 조합장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은 5분의 1 이상 자 갈로 떼어놓으시고 대의원 3분의 2 이상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합니다. 총회 소집의 예외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 만료 후 6개월 이상 임원이 선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장 구성이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직접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자, 총회 소집 통지 방법. 총회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를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 등을 조합원에게 통지해 줍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총회 의결사항이라 들어가 있죠. 그거는 참고하시면 돼요. 내려가시고. 조합은 동의가 필요한 사항. 자,
이 법 정관 규정에서 조합원 동의가 필요한 것은 전부 다 총회 상정회란 뜻이고, 자 5번에 가서 총회 출석 정원이라고 되어 있죠. 자 옛날에 90년대 제가 조합에 참 그 총회를 보면 아무도 안 와요. 전부 다 바쁘니까 전부 다 안 오는데, 너무 안 오니까 총회가 조합은 없는 총회가 돼버려요. 그래서 법으로 딱 정했습니다. 최소한 몇 명이 출석해야 되느냐, 100분의 10 이상 출석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밑줄 적어보시고, 자 중요한 총회는 자 줄칩니다. 100분의 20 이상이 출석해야 돼요. 어떤 총회? 1, 2, 3 갈로 묶어 봅니다. 창립총회나 사업시행계획서 수립 변경을 위한 총회나 관리처분계획 수립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는 이 세 가지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가 참석해야 된다? 100분의 20이 참석해야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총회 의결 정족수라고 되어 있죠. 원칙, 총회 의결은 이 법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줄칩니다. 조합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은 과반수 찬성으로 자 합니다. 자 그래서 출석 과반수 이상 하고, 그 출석 과반수 한 조합은 과반 찬성이 돼요. 2번과 3번은 갈로 묶고 밑에 턱칙이라 썼어요. 이는 턱칙입니다. 자 조합은 과반수 동의받아야 될 것 1번 줄칩니다.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변경과 관리처분계획 수립 변경의 경우에는 조합은 과반수 동의받아야 됩니다. 자 사업시행계획서는 여기다 보시다시피 우리 공사 계획을 했죠. 이 중요한 계획입니다. 관리처분 계획은 새 아파트 바꿔주는 계획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얼마 동의받아라? 과반수. 출석과 관계없습니다.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받아라. 조합은 3분의 2 이상 동의 줄칩니다.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날 경우 조합은 3분의 2 이상 동의받아야 돼요. 자, 사업비가 10% 는다는 개인 부담이 10% 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분의 2 동의받아야 돼요. 자, 총회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는 5, 6월 달에 보시고, 대의원회 갑시다. 자, 줄칩니다. 대의원회는 조합원 중에 선출하며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자, 여기는 주의해야 될 것이 몇 명 이상일 때? 자, 이는 두어야 한다 해놨죠? 필수다는 거 주의하시고. 대의원 수 그냥 봅시다. 대의원은 조합은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은 10분의 1이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은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고, 총회 의결 사항 중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가 대행하는데, 그 다음 페이지 박스에 보시면 대의원회에 대신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직접 총회 의결하는 사항이 됩니다. 이 부분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예. 그러면 이것도 다 봐야 된다. 머리가 아프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1번 정관 변경이라 되어 있죠. 이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그거는 시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2번 자금의 차입이나 방법, 이자율, 상환 방법 그런 거 좀 주의해야 되고, 3번에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항 같은 거, 4번 주의하시고, 시공자, 설계자,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거 5번 주의하시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변경에 관한 거. 자, 6번은 조합 선임, 해임 이런 거는 당연히 총회에서 해야 되고, 자, 그 다음 7번 사업시행계획 작성 변경은 워낙 중요한 계획이죠. 자, 그 다음에 8번 관리처분계획 수립 변경도 굉장히 중요하죠. 총회 직접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10번은 조합의 합병 해산에 관한 거죠. 중요합니다. 자, 11번 건설되는 건축물 설계 개요 변경에 관한 거 그거 주의해야 되고, 12번 정비사업비 변경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출제인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중요한 거는 잘 안 돼요. 여기서 낸다 하면은, 자, 거기에 2번 있죠. 2번 뭐 2번 3번이나 4번 5번 같은 거. 자, 그 다음 내려가서 거기에 11번 12번 한 5개 되죠. 예, 그 시험에 내면 그런 거 위주로 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임원의 대의원 자격 제한 줄칩니다.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했죠. 조합장이 아닌 임원 밑에 씁니다. 누굽니까? 이사감사는 대의원이 못 됩니다. 자, 대의원 선출 등은 뭐 이런 보시면 됩니다. 자, 임원부터 잠시 또 쉬었다 합니다.